근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그 직원을 쓴다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공지했더니 이제 댓글에 직원을 쓴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그 공지를 드릴 때 그 단어를 선택해 쓴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망설여지긴 했거든요. 다른 표현이 없나 고민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적당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뭐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직원을 고용한다, 채용한다 이런 단어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 쓴다라는 거에는 고용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을 계속해서 쓴다라는 그 고용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직원을 쓴다라는 표현 말고 다른 게 있는지, 혹시 좋은 표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직원을 쓴다라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그 근로기준법을 보면 그 직원을 그 근로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그런 근로자를 쓰는 사람을 이제 사용자라고 용어를 정의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한다라고 계속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용어가 그 쓴다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뭐 물건을 쓰거나 뭐 이럴 때 주로 쓰는 말이라서 이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쓴다라는 말이 직원을 고용해서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불편하게 예, 생각이 되셔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좋은 표현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럼 제가 바꿔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단은 그냥 직원을 쓴다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 게, 네, 오늘 내용이 하다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데 요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직원을 쓸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크게 제목만 보면 1, 2, 3, 4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여기 뭐 이것저것 많이 써놔서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을 쓰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이걸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 거고 대략적으로 말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아 보여도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을 쓰시는 분들이다, 내가 직원을 써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 예, 요거는 챙겨야 되거든요. 사업자가 바로 급여 줄 때 원천징수도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개념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제가 직원이라고 썼는데 여기에는 이제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직원하고 프리랜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좀 섞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이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당장은 유리한 것도 많은데, 나도 그렇고 근로자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나중에 언제든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차이를 좀 구분을 할 거고요.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원을 쓸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원의 유형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원을 고용하면 이제 챙겨야 되는 거, 예, 이제 순서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것들을 쭉 챙기면 돼요. 직원을 고용하면. 먼저 직원을 쓰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 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 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뭐 밑에 근로계약서 이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이건 사실 뭐 직원하고 나하고 별 문제가 안 생기면 사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몰라도. 근데 당장 이 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 보험, 특히 원천세랑 지급명세서를 잘 모르면 내가 직원한테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비용 처리를 못 해요. 이 비용 처리를 못하면, 그 내가 급여를 준 거를 비용 처리를 못하면 그만큼이 나의 사업자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 소득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세금하고 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뭐 내가 사업할 때 매출도 누락하고 이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었겠죠. 안 됐을 텐데, 요즘엔 점점 사업자들도 매출이 다 드러나니까 비용 처리를 이렇게 못하면 사업자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는 이제는 이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원천세랑 지급명세서, 이 두 가지가 국세청에다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4대 보험도 의무니까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이거 안 해도 비용 처리는 국세청에만 잘 신고하면 비용 처리는 되는 거긴 한데 어차피 이거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 자료가 또 저기 공단으로 넘어가서 공단에서 나중에 막 직권가입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4대 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줘야 되는 책임이 그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겠죠. 그래서 직원을 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나중에 이제 직원을 실제로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는 요 4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직원을 쓴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제가 카페에 정리해드린 뭐 다른 데서 원천세랑 지급명세서랑 4대 보험 이렇게 검색해서 뭐 보셔도 되는데 아마 이거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 세금 4-3번 4-4번 이게 제가 옛날 거 자꾸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제가 오늘 또 설명드릴 수 없잖아요. 양이 많은데.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4대 보험은 그냥 보시면 되고 원천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먼저 보시고 원천세 보시면 돼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직원을 쓰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과 프리랜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직원과 프리랜서의 차이. 우리가 이제 보통 직원하고 프리랜서를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제 직원은 뭐 소득세 우리가 따로 내야 되고 4대 보험도 가입해줘야 되고 근로계약도 써야 되고 막 복잡한데 프리랜서는 이제 3.3%만 딱 떼고 주면 끝나거든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게 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이제 4대 보험료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나도 좋고 사업자는 당연히 좋죠. 사업자 입장에서 책임질 게 없으니까 지금 따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직원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4대 보험료가 당장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그냥 프리랜서로 3.3%만 떼고 신고하자 그러면 직원이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고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프리랜서로 많이 쓰는 업종이 미용실이나 뭐 또 뭐 있죠? 뭐 미용실 아니면 뭐 보험업 관련해서 그쪽이나 아니면 부동산 쪽에서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아니면 뭐 그 헬스장 뭐 이렇게 운동시설, 체육시설 같은 데서도 프리랜서 형태로 많이 고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프리랜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자예요. 그 소득세법에서도 인적 용역 사업자로 구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직원이나 프리랜서한테 이렇게 돈을 줄 때 직원한테 주는 거는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요. 왜냐면 내가 주는 게 이 사람한테는 근로소득이니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 프리랜서한테 3.3% 떼고 주는 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죠. 그래서 프리랜서는 이제 사업자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그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업자를 고용했을 때 프리랜서로 신고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잘 안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원래는 매년 5월 달에 우리가 사업자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처럼 사업소득 신고하는 것처럼 프리랜서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소득이 크거나 이러면 문제가 돼서 이제 그때 가서 하겠죠. 그걸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막 부과가 돼요. 사업자랑 똑같이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기가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이 프리랜서는 억울할 수 있죠. 아니 나는 직원으로 일했는데 프리랜서로 신고해가지고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도 내가 해야 되고 원래 사업자가 다 해주는데 직원은 4대 보험료도 반은 원래 사업자가 내줘야 되는데 내가 다 내야 되고 이러니까 억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프리랜서가 아니고 사업자가 아니고 근로자로 일했다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그 지나간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사업자가 져야 돼요. 4대 보험도 다 소급해서 가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이나 뭐 퇴직금이나 뭐 이런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들도 프리랜서는 원래 사업자니까 원래 해당이 안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다 챙겨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프리랜서로 계약하신다고 해도 정확하게 프리랜서로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막 세금 부담도 커지고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이러니까
저도 식당을 하고 있고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식당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저희도 세무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뭐 이렇게 여쭤보신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직원이 그냥 뭐 세금 신고 따로 안 하고 잘 넘어가면 문제 없겠지만 보통 이제 소득이 좀 적으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결국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어서 그래서 이 직원과 프리랜서의 차이를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프리랜서가 있고 여기 직원이 있는데 일단 이 위쪽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지켜야 되는 중요한 법이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민법하고 소득세법. 이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반면에 근로자를 보면 직원을 보면 이제 유형은 이제 프리랜서는 사업자라고 해놨고 직원은 근로자라고 해놨죠. 이게 다른 거예요.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구분이 되고 직원은 근로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원으로 쓴다, 근로자로 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에서 그 근로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법들이 많잖아요. 먼저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당연히 이제 내가 주는 돈, 내가 지급하는 돈을 이제 다 내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되니까 이거 지켜야 되고 근데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켜야 되는 게 4대 보험. 근로자를 쓰면 직원의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되고 그 가입한 그 4대 보험료의 절반을 또 사업자가 내줘야 되고 그 가입을 해주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도 다 사업자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켜야 되는 법이 최저임금법이 있죠. 최저임금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켜야 되는 법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도 이제 처음에 할 때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뭐 2년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기간제로는 2년 이상 계약하면 종신계약이 돼야 되죠. 우리나라는 해고가 안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근로기준법이라고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 안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편하죠. 뭐 법이 지켜야 될 법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주한테 따라오는 책임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그냥 내가 주는 돈만 잘 신고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그냥 뭐 계약서를 쓰든 말든 그 민법상의 문제니까 서로 필요하면 계약서 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를 썼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챙겨야 되는 게 급여를 줄 때 급여도 아니죠. 그 소득 이 사람한테 돈을 줄 때 이 돈에 세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원천세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나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사업자만 이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있으니까 그 적격증빙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인 내가 돈을 주고 그 영수증 적격증빙을 내가 발급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급명세서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소득세를 내가 원천징수를 하고 이거를 원천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줬다는 그 지급명세서 그 영수증을 내가 써서 내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세는 매월 10일 지급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요 두 가지만 챙기면 돼요. 프리랜서는 간단하죠. 4대 보험 뭐 이런 거 책임도 없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뭐 간단해요. 근데 이제 직원을 쓴다 그러면 챙겨야 되는 게 이렇게 많아지죠. 이 위에 있는 법들을 다 지켜야 되니까 일단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는 똑같이 여기 원천세 지급명세서라고 돼 있는데 이 직원도 원천세랑 지급명세서 요거 챙기면 돼요. 일단 원천세는 그 직원의 소득세, 이 직원한테 주는 거니까 이제 근로소득으로 주는데 근데 직원의 소득세가 이 프리랜서는 무조건 3.3%를 떼면 되는데 내가 직원한테 근로소득으로 줄 때는 이 소득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근로자인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냐 상용근로자냐 요거를 구분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일용근로자랑 상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그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근로기간을 구분해서
일용 근로자면 뭐 2.97%만 떼면 되고, 그것도 뭐 하루에 15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2.97% 떼면 되고, 상용 근로자면 이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월급이 얼마고 뭐 부양가족이 몇 명이면은 얼마, 이런 식으로 표에서 찾아서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천세를 원천 징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는 이제 이것도 일용근로자랑 상용근로자가 달라요. 일용근로자는 매 분기마다 지급명세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하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되고, 이것도 국세청에다가. 그 다음에 상용근로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3월 10일까지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직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매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원천세랑 지급명세서를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챙겨야 되죠. 4대 보험도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도 이 직원의 4대 보험료, 직원이 내야 되는 거를 내가 월급을 줄 때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내가 또 이 직원의 그 월급의 한 10% 정도 또 내줘야 되죠. 그래서 한 10% 떼고 한 10% 더해가지고 한 20%를 내야 되죠. 급여의 20% 정도를. 그것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이제 써야 되고, 그 외에 근로기준법상 지켜야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휴수당, 해고예고, 뭐 각종 수당, 퇴직금, 연차 등등등 뭐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죠. 근데 이게 또 그 사업장의 근로 기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또 지켜야 되는 범위도 달라지고 이러니까 복잡해요. 근데 오늘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당연히 지켜야 되죠. 최저임금 지켜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고, 근로계약도 해야 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제 우리나라는 2년 이상 계약을 못하게 돼 있어요. 2년 이상 계약하면 그냥 종신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할 때는, 근로계약할 때는 그 근로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돼요, 원래.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것도 이제 사업자는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썼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근로자는 안 지켜도 되고, 좀 이상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하고 프리랜서의 차이를 이렇게 표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직원이냐 프리랜서냐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백하게 프리랜서다, 사업자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되게 편하죠. 나는 그냥 돈 줄 때 3.3%만 떼고 주면은 끝나는 거니까, 요거 신고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편하죠. 그래서 프리랜서면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언제 이게 프리랜서고 어떤 사람이 프리랜서고 어떤 사람이 근로자냐, 이게 이제 구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 그 근무 형태가 어떤 그 근로자에 가까우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자에 가까우면 이제 근로자고, 우리가 보통 사업자들하고 거래를 하니까 그런 사업자에 가까우면 이제 프리랜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제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내 고용주의 어떤 관리 감독 하에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뭐 고용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 사업장 내에 다른 사람의 관리 감독 하에 근무를 하는지 아닌지, 자유롭게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게 좀 큰 차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급여를 우리가 직원들한테 월급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주는 것처럼 지급을 하면 뭐 그것도 근로자로 볼 수 있겠죠. 뭐 그거 외에 또 뭐 아무튼 요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사업장에 뭐 어떤 정해진 규칙, 뭐 어떤 정해진 룰, 취업 규칙이 원래 있어야 되죠. 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어떤 기준이 딱 정확하게 세법에, 아니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에서 명시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영상은 수정이 안 되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요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노무 파트에 맨 위에 0번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 놓을 거예요. 정리를 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직원하고 프리랜서 구분하는 것도 넣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뭐 좀 관련해서 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계속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직원을 쓸 때 그 직원을
직원으로 신고할 건지 프리랜서로 신고할 건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좀 간편하긴 한데 이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프리랜서는 빼고 이제 직원을 쓴다, 순수하게 이제 근로자를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예. 거의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직원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다 똑같이 신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직원도 어떤 뭐 근로 조건에 따라서 직원의 유형이 좀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런 유형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유형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을 썼어요. 그래서 당장 이 사람하고 근로계약도 하고 월급도 주고 인건비 신고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 직원이 각 법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직원의 유형을 여기 노무 2번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직원을 쓸 때 알아야 되는 법들이죠. 그 각 법별로 직원들을 이렇게 좀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무 기간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무 시간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고, 직원의 나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득세법은 다른 거는 안 보고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냐 안 넘냐 요렇게만 해서 3개월이 넘으면 상용근로자, 3개월이 안 되면 일용근로자, 요렇게 해가지고 상용근로자는 종합과세,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 이게 종합소득세에서 설명드렸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분리과세 하는 방법은 이제 하루에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 기본공제로 해서 세금이 없고요. 소득세가 없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7%인데 거기에 그 지방세까지 붙어가지고 2.97%가 붙죠. 그러니까 원래 프리랜서 3.3%도 원래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액이 3%인데 거기에 지방세 0.3%가 붙어서 3.3%인 거니까, 예, 그것도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일단 근로기간에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냐 이하냐 요것만 해서 이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이 보통 한 달에 몇 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법에서는 일단 단시간 근로자랑 통상 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통상 근로자라고 하면 그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로하는 그 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설명이 조금 애매하네. 요 내용은 제가 조금 보충을 해볼게요.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통상 근로자는 그 사업장에 보통 그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겠죠.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이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예,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제가 이거 근로기준법을 보면서 거기에 정리된 용어라서 그걸 보면서 정리한 용어인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좀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제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근로기준법에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는 없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4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이제 뭐 주휴수당하고 퇴직금은 이제 적용을 안 해줘요.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4주 평균이요. 4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하고 퇴직금은 안 줘도 된다. 그리고 이 밑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도 뭐 법이 제외된다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 근로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있고, 뭐 10인, 30인 뭐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일단 자영업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5인이 되겠죠. 그리고 5인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여기서는 구분을 이렇게 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이게 건강보험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이죠. 국민연금에 관한 법이죠. 이게 이제 4대 보험법인데, 요 네 가지가, 이 네 가지 4대 보험이 각각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은, 이 4대 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이 고용보험법에서 정의를 하거든요. 이 법마다 좀 정의하는 게 다른데, 아무튼,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 합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가입을 안 하고 대신에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산재보험은 원래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은 가입을 해야 된다. 요거는 가입을 한다기보다는 매월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는데 그때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1개월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요 조건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근무 시간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뭐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준이 달라서 여기 보면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여기 좀 다르구나.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한 달에 8일 미만 그리고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가입을 안 해도 돼요. 반대로 이제 한 달에 8일 넘게 일하거나 아니면 60시간 넘게 일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식당을 하는데 주말에만 바빠가지고 주말에만 직원을 더 쓴단 말이에요. 그럼 주말에만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 한 2시간씩만 일을 해도 그러면 한 달에 8번 정도 오니까 16시간을 일하는데 16시간밖에 일을 안 하지만 8일을 와서 일하기 때문에 이 두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된다. 요게 법이 다 작년하고 작년에 바뀌었나? 재작년에 바뀌었나? 하여튼 다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또는이고 막 그랬는데 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고 법이 계속 바뀝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바뀌는 법들은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여기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은 월 60시간 미만 그리고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가입을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가입을 해야 되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여기 나이에 따라서 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 제외가 가능하고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요건 아까 2년이 계약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외국인을 쓰면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일단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쓰는 거는 민법상 계약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양이 많아지네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근데 복잡하죠.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인건비가 사실 뭐 한 달에 못해도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은 다 가잖아요.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정도면 제 생각에는 세무사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세무사 비용 해봐야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많이 나오면 3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다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직원 한 명을 쓰더라도 알아야 되고 챙겨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원을 써야 된다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맡기고 좀 기본적인 것만 꾸준히 공부해 가시고 이게 다 알긴 알아야 돼요. 이걸 챙겨야 되니까 알긴 알아야 되는데 알고 나서 이거를 다 신고하고 다 제대로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서 맡겨놓으면 편하거든요. 뭐 이번에 누구 고용했으니까 뭐 4대 보험 가입해 주세요. 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면 다 해주시니까 저는 좀 그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내가 당장 직원을 고용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예,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직원을 뭐 가끔 이렇게 어쩌다 직원을 이렇게 새로운 직원을 쓰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주말마다 막 새로운 일당 분들이 계속 오시거든요. 주말에만 바쁜데 주말에만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없어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주말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먼저 쓰고 그러려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는 여기 표준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게 여기 간단하게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근로기준법이 여기 있어요. 노무 4번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근로계약서 썼어. 그리고 이제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급여를 주죠. 그러면 급여를 줄 때마다 이 직원이 내야 되는 소득세랑 직원이 내야 되는 4대 보험료를 내가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사업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하는 그 금액을 알아야 원천 징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6-1번 월급 계산기에 제가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도 다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 월급 계산기가 있어요. 그거를 뒤에 아까 뭐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그거 답변 드리면서 월급 계산기 쓰는 것도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계산기를 사용을 하면 이제 원천세 그 사람의 뭐 근로 조건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른 그 원천징수 금액,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원천징수해야 되는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관련해서 챙겨야 되는 게, 내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직원이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4대 보험 공단에 신고할 게 없죠. 그냥 국세청에다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직원을 썼다 그러면 나는 이제 4대 보험에, 그러니까 직원을 쓰기 전에는 나는 그냥 4대 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만 지역가입으로 가입이 되는데, 근데 내가 직원을 쓴다 그러면 이 직원을 이제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을 이제 그 4대 보험 공단에 어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업장 성립신고라는 거고, 사업장에서 최초로 그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이걸 해야 돼요. 14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되고,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자격취득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이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걸 자격취득신고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하고 사업자인 내 것도 이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겠죠.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채용한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정확하게는 뭐 법마다 좀 달라요. 건강보험은 뭐 채용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긴 한데, 보통은 그냥 자격취득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뭐 과태료 같은 건 원래는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 4대 보험법상 요 구분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 자격취득 신고해가지고 이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4대 보험은 매월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내가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하고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나면, 뭐 이 직원의 월급은 얼마입니다 하고 한번 신고를 하고 나면 그걸 기준으로 계속 보험료가 매월 고지서로 고지납부가 돼요. 예,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걸 납부하면 돼요. 이게 소득세 신고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상용근로자일 때 얘기고, 내가 직원을 채용했는데 한 달 미만으로 쓰는 일용근로자다. 그러니까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요. 예,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내가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5일까지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보험료가 고지가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4대 보험 관련해서는 요거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라 그랬죠. 원천세랑 지급명세서. 그래서 먼저 원천세는 내가 급여를 지급하면 그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원천세 신고는 이제 내가 우리 사업장에서 뭐 근로소득으로 얼마, 사업소득으로 얼마를 지급했다, 그리고 원천세를 얼마 걷었다, 요 내용만 묶어서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이런 내용을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만 해서는 국세청에서 내가 뭐 얼마를 줬는지는 알지만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알아야 이 사람들의 세금을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또 해야 되는 게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이죠. 그래서 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아이고, 이게 뒤로 가야 되는데, 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가 달라요. 일용근로자는 매 분기마다 그 다음 분기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상용근로자는 매년 한 번 그 3월 10일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주죠. 이게 이제 우리 직원의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사업자가. 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 잠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이거 오늘 너무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좀 오늘 단순하게 좀 전반적으로 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복잡해요.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어떠신지 모르겠네.